조선 영조 임금님이 다스리시던 시절,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꽃봉우리처럼 아담하게 자리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꽃마을이라 불렀지요. 그 마을에는 꿀물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를 가진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마을 어귀에서 벌통을 돌보며 사는 가난한 양봉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벌과 함께 살아온 분이셨지요. 아버지는 날마다 서연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서연아, 벌을 보거라. 저 작은 것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제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도 절대 질서를 어기는 법이 없단다.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자란 서연이는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마음과 부지런한 손을 가진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물음표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끼면 마을 뒷산에 올라가 멀리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곤 했지요. 저 산 너머, 저 구름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기쁨과 슬픔을 느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벌들은 왜 벌통 밖으로 멀리 나가면 안 되나요? 아버지는 벌통을 손질하시던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서연아, 세상이란 곳은 위험으로 가득하단다. 제 구역을, 제 둥지를 벗어나면 살아 돌아오기 어려운 법이지.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불씨만큼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위험하다는 세상이 정말 어떤 곳인지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아침, 서연이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계실 때 서연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습니다. 꽃마을을 벗어나 산길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자 저 멀리 논두렁이 펼쳐졌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논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사이로 개구리들의 합창이 들려왔습니다. 논두렁 한쪽에서 한 사내가 맨발로 논에 들어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내는 하늘을 바라보며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청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농사일을 거들어주는 떠돌이 농부였지요. 소녀, 이른 아침부터 어디로 가는 길이오? 청돌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세상 구경을 하러 나왔어요. 작은 마을에만 있으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요. 청돌이는 허허 웃으며 논에서 올라왔습니다. 세상 구경이라 참 좋은 마음씨로구나. 하지만 소녀, 세상이란 곳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꿀처럼 달지만은 않단다. 장터에 가보면 알겠지만 정직하고 순한 사람보다는 꾀가 많고 말재주 좋은 사람이 더 잘 사는 법이지. 청돌이는 손바닥을 펴서 서연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벽시 몇 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을 보렴. 이놈들은 땅속 깊은 어둠에 묻혀야만 비로소 싹을 틀 수 있단다. 햇빛만 쬐어서는 절대 자라지 못하지. 소녀도 마찬가지야. 언젠가는 고생이라는 흙을 견뎌야만 진짜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단순했지만 서연이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아, 세상이란 곳은 단지 무섭고 나쁜 곳만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켜주는 배움의 장소이기도 하구나. 며칠을 걸어 서연이는 마침내 한양 도성에 들어섰습니다. 기와 지붕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사람들의 말소리와 물건 파는 소리가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서연이는 처음 보는 풍경에 넋을 잃고 이리저리 구경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궁궐 근처의 작은 화원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그 사이로 나비들이 춤을 추듯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화원 한쪽 정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깨끗한 도포를 입고 손에는 하얀 부채를 들고 있었는데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백운 선비라고 불렀습니다. 학문이 깊고 시와 글에 뛰어난 분이었지요. 백운 선비는 서연이를 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녀, 그대의 옷이 흑투성이로구나. 먼 길을 걸어왔나 보오? 네, 저는 멀리 작은 마을에서 왔어요. 세상을 배우러 왔답니다. 서연이의 대답을 듣고 백운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을 배우려면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하오. 세상이란 큰 거울과 같아서 결국 자기 자신을 비춰볼 뿐이니까 말이오. 서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님, 저는 제 안이 아니라 바깥 세상이 궁금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백운 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가까이 있던 꽃 한 송이를 꺾어 서연이에게 건넸습니다. 이 꽃을 보게나. 꽃은 스스로의 힘으로 피어나지. 하지만 바람이 없으면 그 아름다운 향기를 멀리 퍼뜨릴 수가 없단다. 소녀는 바람 같은 아이로구나. 이곳저곳을 떠돌며 세상의 향기를 전하고 싶어 하는. 하지만 명심하게.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꽃도 나무도 꺾이고 마는 법이지. 그때였습니다. 궁녀 몇 명이 화원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백운 선비는 황급히 몸을 숨겼고 그의 하얀 부채만이 정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이는 그 부채를 주워들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선비님의 말씀 잘 새기겠어요. 하지만 향기가 세상에 피어나려면 제가 먼저 바람이 되어야겠죠. 며칠 뒤 저녁 서연이는 갑자기 내린 소나기를 피해 한 작은 서당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당 안에서는 어린 서생 하나가 촛불을 켜놓고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찌 사람이라 하리오 낮은 목소리로. 천자문을 읽던 서생은 서연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소녀, 이 늦은 밤에 어찌 여기 계신 거요? 서연이는 젖은 옷을 털며 말했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세상을 배우려고 집을 나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도윤이라는 이름의 그 어린 서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이를 서당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로에 따뜻한 죽을 데워 한 그릇 내어주었습니다. 소녀, 세상은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나누는 곳이기도 하오. 배움이란 건 마음을 밝히는 등불과 같지요. 길을 잃었다면 잠시 불빛 곁에 머물러 쉬어가시구려. 그날 밤 서연이는 서당 마루에 앉아 도윤이 켜놓은 등잔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밤바람이 불 때마다 불꽃이 흔들렸지만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작아지고 때로는 커지면서도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서연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배움이란 건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꺼지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구나. 며칠이 더 지나고 서연이는 다시 고향 꽃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때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버지가 벌통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이를 보자마자 일어나 다가오셨습니다. 화가 나신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걱정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어디를 그리 오래 다녀온 것이냐?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느냐? 서연이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다녀온 세상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서연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논두렁에서 만난 청돌이 아저씨 이야기, 화원에서 만난 백운 선비 이야기, 서당에서 만난 도윤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정말 위험한 곳이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도 있었어요. 논의 농부는 힘든 고생 속에서도 하늘을 보며 웃을 줄 알았고, 선비님은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향기를 지켰고, 서당의 아이는 어둠 속에서도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분들 덕분에 깨달았어요. 진짜 달콤한 꿀은 벌통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벌통을 바라보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서연아. 내가 본 것이 맞구나. 아버지는 너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세상을 너무 무섭게만 말했나 보다. 하지만 너는 이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았구나. 이제 너의 벌집은 이 작은 마을이 아니라 넓은 세상이니라. 그날 이후 서연이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아버지를 도와 벌을 기르며 꿀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양봉 일을 하면서도 논에 나가 농부들을 도우면서도 서연이는 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상 구경을 하며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에게서 배운 지혜들을 차근차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아, 벌을 보렴. 벌은 혼자서는 절대 꿀을 만들지 못한단다. 꽃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하고 햇살이 필요하지.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그 달콤한 맛이 생기는 거란다. 우리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서로 돕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지.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녁, 서연이는 작은 일기장에 글을 적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붓을 들고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이제 알겠다. 세상은 꿀처럼 달지도 독처럼 쓰지도 않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논의 농부에게서 배운 인내, 화원의 선비에게서 배운 품격, 서당의 아이에게서 배운 나눔. 이 모든 것이 모여 내 마음속 꿀이 되었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벌이 꿀을 모으듯 조심스럽게 내 마음을 가꾸리라. 그리고 언젠가 내 마음속 꿀이 가득 차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리라. 그해 가을 꽃마을의 벌통에서는
유난히 달고 맑은 꿀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꿀을 맛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이 꿀은 예전과 다르구나. 더 깊고 따뜻한 맛이 난다. 마을 사람들은 그 꿀을 서연이의 이름을 따서 서연꿀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 나가서도 잔치에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꿀맛이 특별한 건 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네. 꿀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특별하기 때문이지. 서연이라는 소녀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보고 왔다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의 진심을 배워왔지. 고생하면서도 웃는 법을,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법을,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히는 법을 배워온 거야. 그 마음으로 벌을 기르고 꿀을 거두니 어찌 그 맛이 특별하지 않겠나. 세월이 흘러 서연이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벌을 기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누군가 힘든 일이 생기면 서연이를 찾아왔고 서연이는 늘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흰 눈이 소복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벌통 앞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된 머리카락에도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마을에 한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세상 구경을 하러 나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연이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가보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배울 것이 많단다. 하지만 명심하렴. 중요한 건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는 거란다. 사람들의 말을 듣되 마음을 보고 겉모습을 보되 속마음을 헤아리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라 생각하렴. 가난한 농부에게서도 높은 선비에게서도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단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서연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마음이란다.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힘들어도 내 마음속 작은 불씨만큼은 꺼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지. 그날 밤 서연이는 오래된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적었던 글귀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나도 할머니가 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그날의 소녀는 여전히 살아 숨쉰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그 설렘, 사람들을 만나며 느낀 따뜻함,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 만든 지혜.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꿀이 되었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달콤한 꿀은 벌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서연이는 조용히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벌통에서 나온 밀랍으로 만든 촛불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고 화로에서는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의 마음 속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따뜻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훗날 꽃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연 할머니가 떠나신 뒤에도 그분의 마음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네.
힘들 때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긴단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따뜻한 마음 하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할머니가 몸소 보여주셨지. 그리고 그 마을의 꿀은 오늘날까지도 서연꿀이라 불리며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꿀을 맛볼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달콤함 속에 한 소녀의 따뜻한 마음이 녹아 있구나. 이렇게 서연이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소녀가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며 살아간 이야기. 그 이야기는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꿀처럼 달콤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